원격 저장소 구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저장소는 리모트 저장소라고도 하고요. 보통 리모트 저장소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격 저장소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격 저장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원격 저장소를 추가하는 방법. 이게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을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개의 분산 환경에서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추가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그리고 풀,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패치는 풀은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테이지 상태까지 가져오는 거고, 패치는 그냥 이 브랜치 이름만 가져오게 됩니다. 브랜치 상태만 로컬 저장소의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현재 스테이지 상태, 추적하고 있는 현재 상태까지 들고 오지 않고 저장소만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치 살펴보고, 브랜치 원격 저장소의 이름 살펴보고 바꾸고 삭제하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저장소, 리모트 저장소고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어딘가에 있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이 저장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리모트 저장소를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거기에 푸시하고 풀하는 겁니다. 리모트 저장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저장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치를 관리하고 추적할지 말지 등을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브랜치에 대해서도 이후에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원격 리모트 저장소를 관리하는 것은 이 추가 삭제뿐만 아니라 브랜치도 추가하고 변경하고 여러 브랜치 간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원격 저장소 확인하기인데요. 저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it remote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git remote 명령에 -v 옵션을 주면 그 저장소의 단축 이름과 그 URL을 함께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fetch와 push가 모두 별도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유는 이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같이 사용하지만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etch는 가져오는 거고요. push는 보내는 겁니다. 얘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 얘는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로가 별도로 표시되고요. 리모트 저장소가 여러 개 있다면 이 명령은 등록된 전부를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리모트 저장소가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저장소 이름과 함께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git 클론을 통해서 가져오면 그 오리진이라는 저장소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git remote라는 명령어를 주로 안 사용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GitHub나 기존의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 내가 새로 입사를 해서 기존 코드를 가져온다 했을 때는 저장소 등록을 하는 행동보다는 git 클론을 통해서 바로 저장소가 등록되기 때문에 git remote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요. git 클론을 해서 특정 저장소를 가져오게 되면 해당 저장소는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소가 등록되게 됩니다. 거기에 git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git remote add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git remote add 뒤에 단축 이름, 그러니까 내가 이 URL을 부르고자 하는 이름, 기본은 오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리진이 아닌 다른 문자,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단축 이름을 지정하고 그 경로를 추가하면 새로운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하는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오리진 맨 위에서 오리진 git 리모트를 했을 때 오리진 경로만 보였는데 거기에 git 리모트 add하고 pb라는 이름의 단축 이름에 이 보시는 것 같은 새로운 저장소 링크를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 pb라는 이 저장소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눠서 표시해 주고요. fetch, push 경로가 두 개로 나눠서 표시되게 됩니다. 풀 fetch 원격 저장소 동기화입니다. 로컬과 원격 저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른 버전 관리 툴, 2세대까지의 버전 관리 툴과는 다른 점은 로컬에도 저장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저장소에 파일을 기록하거나 가져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와 커밋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반대로 됐네요. 여기에 이게 저장소라고 했을 때 저장하는 것이 커밋이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분산 환경, 깃은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에 이런 동일한 컴퓨터들이 있는 거고요. 이 컴퓨터들이 다 저장하고 가져오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저장소를 다 각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URL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fetch, 보내는 것을 push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기존의 저장소 SVN 같은 걸 사용하시던 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하는 행동은 커밋과 업데이트고 외부 원격 저장소와 나누는 방법은 fetch와 push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fetch하는 것, 먼저 가져오는 건데요. 원격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입니다. 워킹 트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막 작업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fetch를 해도 내 파일을 건들지 않고요. 내 저장소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git fetch를 통해서 리모트 이름, 그러니까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git fetch를 하고 리모트 저장소 하나인 경우는 오리진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로컬에는 없지만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져옵니다. 리모트의 모든 브랜치를 로컬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머지를 하거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오프라인 상태가 됐을 때도 이 저장소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 푸시하기입니다. 푸시는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싶을 때 원격 저장소에 내 코드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fetch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브랜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브랜치를 지정해야만 그 원격 저장소의 특정 브랜치에다가 내 코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브랜치 이름을 공유합니다만 내가 브랜치 이름을 별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브랜치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오리진 마스터가 가장 기본이 된 브랜치죠. 네, 여기에 저장소 단축 이름 그리고 브랜치 이름을 다른 것을 지정해서도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푸시를 위한 원격 저장소를 업스트림 저장소라고 하고요. 이 명령은 클론을 한 원격 저장소에 쓰기 권한이 있고 클론을 하고 난 이후 업스트림 저장소에 푸시하지 않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스트림 저장소에 푸시를 누군가 했다면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부딪히지 않고 다른 파일을 수정했다면 자연스럽게 git의 기본 기능을 통해서 머지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푸시가 일어나지 않고 이것을 내 로컬로 가져와서 합친 후 머지한 후 푸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푸시 명령은 반드시 내 저장소가 최신인 경우에만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처음 git을 접한 사람들이 푸시를 실패해서 파일이 꼬였다고 생각해서 파일을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푸시를 실패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을 가져와서 머지한 후에만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격 저장소 보기 리모트 쇼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remote show 명령 뒤에는 리모트 저장소 이름이 들어가고요. 단축 이름. 그리고 리모트 저장소의 URL과 추적하는 브랜치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show origin 하면 오리진에 대한 단축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URL이 뜨게 되고요. 그거에 지금 현재의 헤드 브랜치, 헤드라는 명령은 뒤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 추적하는 이 히스토리, 역사, 이 깃의 역사의 가장 최신의 지금 내가 추적하고 있는 최신의 브랜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내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리모트에도 다음과 같은 브랜치가 있고 그 브랜치들이 그러니까 추적되고 있다라는 거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머지하는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되게 되고요. 다수의 브랜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그 오리진 아래 여러 개의 브랜치들의 상태들을 다 표시해 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와 데브 브랜치는 모두 최신화돼서 되어 있는데 이슈 43번 브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게 있다는 거죠. 새로운 파일이 있으니 다음 패치에서 내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 거에서 푸시할 것들 내가 지금 작업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거고요. 다음은 리모트에 대한 이름 바꾸기, 그 원격 저장소 단축 이름 바꾸기입니다. 정확하게 git 리모트 리네임을 하면 내가 원격 저장소 아까 pb를 추가했었죠. pb라는 원격 저장소를 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명령이고요. 이건 로컬에서 리모트 저장소의 단축 이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저장소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변경 후에는 pb 마스터라고 호출했던 부분을 폴 마스터로 변경해서 호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실제로 서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격 저장소를 등록해놨던 리모트 저장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로컬에서 지금 폴이라는 걸 새로 추가했었죠. 아까 그것을 리무브하면 오리진만 남듯이 내가 추적하려고 했던 원격 저장소의 경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를 삭제한 시점은 서버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별도의 원격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을 때, 기여자가 활동하지 않을 때 등 이 원격 저장소가 필요 없어지면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격 저장소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